시골村부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광주 쪽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저도 작업을 하면서도 이게 광주 쪽은 이상하게 자료가 뭐 완벽하게 안 들어오고 빠진 데가 있어서 한 두어 군데 했었는데, 하다가 그 데이터가 디바이드 제로 뭐 에러 나오고 하니까 발표를 못 했었는데, 광주 서구 쪽이 그나마 지금 자료가 들어와서 해봤습니다. 이게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참 재밌고 놀랍기도 하고 한 게, 하다가 여기는 어떨까, 혹시 이렇지 않을까 뭐 하고 딱 DB 보면 하여간 예상을 거의 비껴가는 적이 없습니다. 뭐 얼토당토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것도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광주 같은 경우는 그 하여간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87군데를 입력을 했는데, 그 어디였죠? 동작을만 빼놓고는 조작 흔적이 동작을 같은 경우는 조작을 안 했다고, 개표기 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0.8%였으니까. 근데 광주 서구 갑 서구 을 했고요. 나머지 뭐 반편으로 이렇게 데이터 넣다가 만 것도 살펴보면 거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오만 데 다 보셨지만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어요? 뭐 하나같이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났다는 거는 뭐 볼까요? 광주 서구 북구갑이 아니지. 서구갑 같은 경우도 보면, 예?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여긴 민주당도 마이너스예요. 참 특이한 경우죠. 서구울도 마이너스고. 자, 요걸 한번 오늘 상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머지 지역도 어떻게 나올지 계속 궁금하고, 그러면 나머지 전라남도는 어제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전라북도도 안 들어왔고. 아무튼 지금 광주, 저 호남권에서는 광주 서구가 유일하게 들어와서 두 지역구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광주 서구 갑 보시죠. 자, 요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를 설명드리면, 사람이 개표한 득표율보다 기계 득표율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기계 득표율이 더 높은 거, 마이너스인 경우엔 기계 득표율이 더 낮은 거. 특이하게 지금 민주당이 마이너스가 나온 지역입니다. 광주예요. 광주 서구. 자, 진보당, 여기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국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가 된 게 어디로 갔냐? 여기 같으면 소나무당 송영길 의원이 후보가 오히려 이제 개표기에서는 더 유리하게 받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조작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아주 살짝 조작을 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국힘이 마이너스로 다 나오게 된 거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기 당락이 바뀌거나 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보면 유심히 봐야 될 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거 비용 보전. 선거 비용이 10%가 넘으면 선거 운동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절반을 보전해주고, 15%가 넘으면 전액을 보전해주고,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민의힘 하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선관위 발표로 하면 9.12, 지금 뭐 결과가 이게 발표된 거고 이대로 집행이 됐을 테니까 선거 비용 한 푼도 보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송영길 후보는 어떨까요? 송영길 후보는 감옥에서 출마해 가지고도 선거 비용 다 보전 받았습니다. 네? 아까 이 개표기에서 송영길 후보가 조금 덕을 봤다고 그랬죠. 네? 개표기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이제 조작을 해서 17%가 넘어서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을 받았는데, 개표기가 안 건드려졌다면, 개표기에서 다만 2.8%라도 송영길이 한데 안 줬다면, 그 결과로 계산해 보면 절반밖에 보전을 못 받는 14.58%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 개표기 조작으로 해서 2.8%를 더 줌으로 해서 예? 어쨌든 선거 비용을 전액을 보전받았다. 그나마 뭐 민주당의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송영길을 좀 도와주려고 했나 어쨌나. 도와주려면 또 확실하게 좀 확 빼가지고 확 더해주지. 2.8%가 뭡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됐고, 여기 이제 요 선거인수 부풀리기도 희한하게요. 서울은 40%가 서울 경기는 40%가 넘었고 부산 같은 경우는 20%대였죠. 광주는 제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세 지역, 두 지역 딱 보면 딱 30%의 이짝저짝입니다. 보시죠. 울도, 광주 서구 울도 30.9%, 광주 서구갑도 30%. 이게 뭐냐면 전체 사전선거 인수라고 발표한 선관위의 유효 득표수 중에 유효 득표수 관내 관외 국외 그 득표수 중에 30%가 부풀려져서 넣어졌다는 의미예요. 네? 광주 서구가 서구, 나머지 지역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30% 이짝저짝입니다. 여기 광주 서구갑 서구울 같은 경우는 대략 전국 평균으로 일단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그 광역 단위별로 뭔가 디폴트 값을 넣어 놨고, 그리고 그 후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기 조작 과정에서는 예? 이렇게 뭔가 예? 정치적 이유냐 뭐로 해서 넣고 빼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드는 대목이죠. 나중에 전국이 다 집계되고 나서 광역 단위별로 딱딱 묶어보면 눈에 확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선거 결과야, 예? 뭐 65%로 이기나 68%로 이기나 뭐 70%로 이기나 뭐 다 그 동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야죠. 하여간 여기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하고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빼가지고 요 숫자만 보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에서는 3%면 많이 빠지긴 했네요. 이렇게 빼가지고 진보당 후보하고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에게 뭔가 개표기가 유리하게 작동했다. 예? 그리고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대략 30%다. 이건 뭐 정확하게 30%냐, 대략이 아니고. 광주 서구울 보실까요? 서구울도 보시면 여기도 조금 전에 본 숫자랑 비슷하죠. 이게 개표기라고 하는 게 전라도만 가면은, 이 광주만 가면은 민주화 유공자가 되나? 5.18 민주화 유공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싹 바꿔서 해주나? 아닌데? 여기 더불어민주당도 마이너스인데? 예? 이렇게 해서 덕분 사람이 누굴까요?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가 덕을 받네. 예? 여기는 좀 강은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알딸딸합니다. 예? 뭐 국힘은 어차피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을 지경이었으니까 뭐 거기서 좀 더해졌거나 뺐거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도 뭐 당락에 영향 없고, 근데 녹색정의당 강은미 쪽 볼까요? 이거 재밌네요. 보니까 이것도 제가 이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자, 기계에서 1.3%가 조금 유리하게 이쪽이 강은미 후보가 도움을 살짝 받았다고 치면, 개표 결과로 보면 억울하겠어요. 이 집은 14.67%이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반액은 자기가 물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근데 그러네. 이 개표기 조작 받은 거는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걸 빼버리니까 여기 가면은 그 개표기 조작 영향만 빼고 나면 오히려 13.37%로 주네요. 근데 이제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과정은 뭐 그거는 가정이니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전체 공 박사님이 제야 전문가님 도움으로 해서 이렇게 추적해 나간 과정을 굉장히 살펴보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정을 그대로 갖다 놓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전체 사전선거 인수의 30%에 해당하는 수를 부풀려 가지고 전부 민주당한테 집어넣었다는 가정으로 지금, 예? 이 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민주당한테 안 넣었다면, 이 숫자가 그러니까 부풀려져 가지고 민주당에 안 넣어줬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득표율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그죠? 원래 발표한 것보다 10.8, 15.4, 1.65. 그래서 여기 그 강은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부풀리기가 없이 그냥 개표기 조작만, 아니지, 개표기 조작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으니까, 이 집은 개표기 조작이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고 없었으면, 예? 15.45%로 해가지고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가지고 왕창 국힘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생긴 거죠. 다 보전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을 지금, 선거 비용을 자기가 돈 들인 거 못 받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녹색정의당 강의미 후보 한번 분발해 보십시오. 이 선거 비용 부전이 비용이 얼마인가 몰라도 그 수월찬이 될 텐데 한번 시비 걸고 붙어 보시죠. 니네가 이 새끼들아, 니네가 선거인수 부풀려 가지고 그냥 부풀렸으면 개표기 조작으로 이 정도 도와줄 정도면, 아니 사전선거 단거에서 조금만 더 보태줬으면 전액 안 날릴 수도 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요. 아씨, 여기는 뭔 놈의 후보들이 이렇게 많나. 데이터 입력하느라고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봐, 와, 이거 한 장에 이거를 다 입력했어야 돼. 이게 들어오지도 않네, 화면에. 예? 이거 다 입력해야 되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와, 예? 광주 다른 데는 어떤가? 서구만 그러나? 하여간 두 명이 데가 없어. 여기는 광주에는 희한해. 예? 여긴 대전이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 항상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대구는 다 보셨잖아요. 뭐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광주라니까 관심 갖고 전부 들어온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대구로 가볼까요? 대구에 보면은요, 대구에는 이거 개표기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사람이 분류해서 득표한 것보다 뭐 8%, 예? 민주당 것만, 국민의힘 마이너스 단 것만 볼까요? 수성을에 7%, 수성갑에 7%, 수성을에, 여기는 민주당이 없었네요. 새진보연합의 후보가인데 7.3%, 국힘은 마이너스 8.4, 달서구갑 마이너스 8.5, 예? 달서울 마이너스 7.2, 달서병 마이너스 4.8, 달성군 마이너스 6.5.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대구는 하여간 저렇게 기계가 작동을 하고, 광주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조작 흔적이 안 보일 정도로, 살짝 하면서도 그 빼가지고 민주당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집어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계가 저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뭐 기계 그 생산한 시리얼 넘버가 저쪽으로 잘못 뭐가 묻혀져서 갔나? 아무튼 결과 재밌죠? 저 이재미로 합니다. 제가 뭘 기대하고, 혹시나 하고 보면 혹시나 하는 데서 뭐든 하여간 빵빵 터집니다. 지금 여기 아직까지 입력하지 않은 지역도 궁금한 지역 많습니다. 저 이준석이 거 어떤가도 궁금하고, 저쪽 그 세종시의 그 김정민 후보, 거기가 민주당이 후보 사퇴했었죠. 거기는 또 기계가 어떻게 작동했을라나 궁금하기도 하고, 제 고향 강원도도 어떤가 궁금하고, 충청도도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충청도도 이게 어떨까 궁금하고. 아니, 제가 예상할 때는 좀 뭐 10% 내외의 승부가 결정된 지역 같으면 다 뒤집어졌을 것 같긴 해요. 광주는 안 뒤집어지고, 지금 뭐 두 군데 봤으니까 제가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작이 아주 연하게 이루어지면서 국힘의 것만 빼가지고, 국힘 거랑 민주당 거 빼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이란다, 뭐 녹색정의당이나, 예? 이런 진보당이나 아까 소나무당이나, 여기도 여기 민주당하고 국힘에서 빼가지고 진보당, 소나무당에 더해준 것 같은 그런 숫자잖아요. 자, 그러면 광주 이러니까 딱 궁금해가지고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이 숫자가 어떤 건지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어요. 자, 이 개표 결과에서 한번 보시죠. 결과 먼저 보고 오시죠. 양삼동. 양삼동의 관내 사전선거, 그러면 여기가 후보자서별 득표수니까요. 두 군데만 기억하고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956, 국힘이 하헌식 후보입니다. 956, 61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숫자냐? 개표 상황표, 이거는 온라인상으로 발표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자, 그게 요 숫자입니다. 양삼동 서구 갑선거구 양삼동 관내 사전, 우리가 봤던 숫자가 요겁니다. 956, 61, 58, 160, 11. 요게 개표 결과로 해서 딱 발표된 거예요.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고 이 숫자가 발표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뭔가 뒤집어지 생겼습니다. 까뿌까님도 박지원 변호사님 라이브를 보고 정리를 했나 보니까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 이게 이제 확산돼 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다른 원래 정상대로 하면 여기 것만 개표 결과로 발표를 해서 돼야 되는데, 요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표를 나누는 작업을 하는 반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기계를 돌려서 분류된 게 이 숫자입니다. 분류하지 못한 48표는 심사 직계부로 넘겨가지고 다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손으로 이거는 직접 개표를 하는 거니까 기계보다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기계 이거 엉터리입니다. 여기 광주에서는 뭐 재분류하거나 한 지역이 지금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10군데 가까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실제 이 상황표를 가지고 똑같은 표를 참관인이 시비를 걸었거나 숫자가 안 맞거나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하여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 기계를 믿으라고요? 못 믿겠어. 지금 광주에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살짝 뺐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 아까 대구 말씀드린 대로 보면 8%, 6% 이런 게 항상 민주당 쪽으로 기계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온다. 예? 광주하고 동작을 빼고 나면 지금 80몇 개 넣는 중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그 결을 못 믿겠다. 지금 광주 거 보니까 더 그렇죠. 예? 하필 왜 광주에서는 이런 게 조작이 없어? 아니면 약하게 조작을 해? 예? 심지어 민주당을 빼서 진보당이나 소나무당에다 왜 넣어줄까? 그래서 하여간 못 믿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람이 직접 분류한 요 분류 결과를 가지고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서 보자는 거예요. 제 가정에 뭐 크게 문제 없죠. 예? 어차피 요 비율이라는 건 나오니까 이거 못 믿겠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지금 양삼동에 31312였죠? 요 숫자, 92558. 92558 313. 제가 작업한 게 광주 서구갑 양삼동에 92558 313. 그러니까 저기 개표 상황표에 있는 한 장에 나타난 숫자를
여기 한 행에다가 다 갖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 관내 사전도 각 동별로 나온 거, 그리고 각 그 동의 투표소별로 숫자도 전부 다 이렇게 한 장에 한 줄씩 입력해 가지고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선거로 보면 아까 보면 민주당이 사람이 한 거보다, 사람이 계산해서 득표율 나온 거보다 더 적게 나왔고, 국힘도 사람이 한 거에서는 14.2%인데 기계로 한 건 10.7%, 그러니까 3.1%나 3.5%인가 마이너스 됐었죠. 진보당은 오히려 기계에서 또 덕을 봤어. 소나무당 송영길도 사람이 한 거에서는 15.1%인데 기계의 득표율에서 17.1%야. 다 이런 식으로 당일 관내 관외를 다 더해서 계산해 놓은 게 2표입니다. 이게 기계 득표 수고요. 기계에서 득표한 숫자이고, 그거를 계산한 요 각각의 비율로 계산한 득표율이 이거예요. 근데 난 이거 못 믿겠다. 예? 그리고 요게 보면 아까 오른쪽에 기록했던 거, 사람 손으로 직접 재분류한 득표 결과, 이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에서 득표율을 계산을 하는 거죠. 예? 요 숫자 나누기 요 숫자, 요 숫자 나누기 요 숫자, 그렇게 해서 요 득표율이 쫙 나오면 이 득표율을 가지고, 예? 자, 이거 이렇게 구분된 거나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뭉뚱그려 가지고 이 전체 숫자에다가 3만 당일 득표수가 35,179, 요거 두 개 더한 게 35,179예요. 이 숫자에다가 이 사람 손으로 분류한 그 득표율을 적용을 해서 다시 추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고요. 네? 쭉 이제 과정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부풀려진 수라고 하는 거,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수라는 게 뭐냐? 지금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그 숫자만큼을 전부 민주당으로 넣었다. 예? 넣어줬다는 게 그 공박사님 쪽에서 발표하던 내용 아닙니까? 저도 그냥 그 논리 그대로 당일 선거 비율, 당일 그 득표율 비율대로 사전선거에서도 그런 득표율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관내든 관외든 국외든. 그래서 그 요 비율, 이제 그건 뭐 23,000 대 4,900 요 비율대로 나왔다면, 예? 광주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득표율을 보였다면 사전에서는 15,230, 관내 사전에서는 15,234표를 득표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5,164명,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 결과까지를 반영해서 조정한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면 거의 만 표 정도 되잖아요. 9,930. 이 9,930표가 부풀려져 가지고 선거인 수를 만들어서 그 숫자만큼을 민주당에다가 더해줬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다가 9,930을 더하면 25,164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부풀려진 숫자를 관내, 관외, 국외 부재자까지 합치면 1,800명이라는 뜻입니다. 1,800표를 만들어서 민주당에 넣어줬다. 왜 안 넣어줬다면 하고 이제 안 넣어진 결과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뭐 워낙 승부는 결정이 됐었던 데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국민의힘 하하원식 후보는 개표기가 조작 안 했건, 예? 전부 수개표를 했거나 아니면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없었으면 다만 반이라도 다 보존받는 수치예요. 득표율이. 예? 근데 여기 가는 게 배알 꼴렸나 하여간 3점 몇 프로를 빼가지고 이놈들한테 준 거야. 예? 오히려. 그 바람에 몇 억 날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예? 열심히 싸웠는데.
제가 분명히 광역 단위로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뭐가 패턴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광주, 서구, 갑, 뭐 광주에 몇 개 선거가 안 되잖아요. 동서남북에다가 광산구, 거기 뭐 갑을로 나눠진 것까지 하더라도 7개인가? 북을, 광산구, 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선거구네요. 8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가 이런 데가 나왔고, 2개는 지금 입력하다가 데이터가 부실해가지고 지금 멈춘 데까지 따지면은 한 2개 반 정도 했나? 근데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거의 50군데 이상을 묶어서 올렸는데, 이런 경우 처음 보죠. 동작을 빼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모아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발화점에 와 있는 우리 국민들 의식을 확 일깨워서, 예? 뭔가 그 도화산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 전에 뭔가 수사에 착수하거나 저기 영통구의 건으로 인해서, 예?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굳이 그런 조치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 작업은 계속 해야 되죠.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해서 가려 그러면 그것도 아마 다음 선거 전에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게, 뭐 제가 지금 뭐 어떤 지역을 먼저 하고 나중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보공개 청구해 놓은 게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저는 작업을 하면서 뭔가 불안전하거나, 예? 갑을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갑만 들어왔다든지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영상은 안 찍고 있지만 계산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입력한 게 87군데니까 86군데인가 8군데인가 88번까지 갔으니까 87번 87군데까지 작업은 다 끝난 거네요. 한 3분의 1 왔습니다. 근데 지금 광역 단위로 보면은 뭐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몇 군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전혀 안 들어온 지역이 많아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북도도 안 들어왔고, 제주도도 안 들어왔고, 세종시도 안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광역 단위별로까지 다 집계가 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려는지 궁금해지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작업도 끝낸 다음에요. 그건 제가 뭐 부방대에서 도와주던 말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정보공개 청구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대통령 선거는 제가 지금 공 박사님이 한대던 그 작업을 저도 4.15 때 하고 대통령 선거 때랑 다 해봤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광역 시도 단위로 아주 명확하게 그 조작값이라 그럴까? 그게 아주 딱딱 구분이 되는 거를 제가 데이터로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걸 뭐 어디 발표할 통로가 열리지를 않아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로가 기왕 열린 이상, 예? 그 과거의 선거를 뒤져서 뭐 하겠냐 하지만, 뭐 지금 대통령도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득표율 차이로 이겼다고 지금이라도 느끼게 해줘야, 예? 지금 이런 부정선거를 털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당선됐던 선거에, 예? 오히려 조작이 돼서 그렇게 굉장히 힘겹게 이긴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좀 더 이게 수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선거를 무효하는데 더 힘을 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지금 아마 부방대에 제 자료 도와주신 분이 지난 대통령 선거까지 그냥 청구하는 김에 해보세요 했으니까 몇 개는 뭐 미리 들어오는 데도 있을 테고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게 저는 그냥 느낌입니다. 그때 숫자를 지압하다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포기했던 건데, 제가 이제 접경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접경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한번 비교해 봤었는데 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생각 안 나지만 예, 그 어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예. 제 고향이 영월입니다. 지도를 그냥 크게 놓고 보죠. 자, 이 영월하고 예? 영월하고 강릉하고 여긴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저 뭐 수표 성향이랄까 이런 게 여기는 아무래도 다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조작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랑 강릉이랑 아주 일치하게 나왔었고요. 같은 강원도라고. 그 다음에 충북을 쳐보면 아까 영월이 요원절이잖아요. 강원도 서남부. 여기랑 제천이랑 제가 요 지역을 잘 알잖아요. 통학을 했으니까. 예? 지금은 뭐 길이 좋아가지고 차로 10분도 안 걸려요. 그 넘어오는 데가. 근데 여기랑 예? 제가 여기에 살았거든요. 여기랑 제천이랑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생활권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충청북도랑 영월이라 저 강원도라서 그런지 예? 저 또랑 건너면은 충청도고 저 안채는 강원도에 있고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마령 씨 고향이 여기 어상천 예? 어상천 범바이골 이 동네가 또랑 건너면은 화장실이고 집은 또랑 건너면 충청도고 집은 강원도고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득표율이 확 차이가 나냐고. 에? 이런 지역이. 더 웃기는 거 말씀드려 볼까요? 기왕 이제 충청북도가 나왔으니까 이 충청북도 국기를 쭉 해가지고 이 제천에서부터요. 제가 공장을 옥천에서도 했었거든요. 대전 옥천 여기. 에? 옥천이 여기 맞죠? 옥천. 그렇지. 아예 영동을 비교해야겠구만. 자, 제천하고 이 영동하고 득표율이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뭐 대통령을 움직이니 많이 그건 너무 꿈 같은 얘기인 거고 그냥 이 작업이 그 총선 작업이 얼추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 생각이 되면 그냥 이거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이건 역사니까요. 역사. 그죠? 제가 그때 발표를 못했다 뿐인 거지 제가 갖고 있던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요런 거 비교해 보면 재밌을 거 아니야. 영월 제천, 예? 뭐 영동 제천 비교하고 예? 여기 저 전라도하고 여기도 뭐 다 어디 갔어요? 화개장터? 화개장터 안 나오나? 아이, 이거 가게 이름으로 나오는구나.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럼 가게장터 같이 모여서 뭐, 뭐, 가로지르고 뭐, 어울러서 살고, 그 동네면은 같은 득표율이 나와야 될 텐데, 거기도 보면은 제가 해봤었어요. 경상도, 전라도로 딱 나눠집니다. 예, 그런 거는 그냥 나중에 진짜 아주 디테일한 역사 공부하는 셈 치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뭐 구구절절히 뒤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 보세요. 지금까지 쫙 뭐 대구, 부산, 서울, 경기 다 했는데 민주당이 마이너스 나온 경우가 아이 그씨 저 동작 얼마나 없었으면 100%인데 동작을 때문에 기스가 나가지고 지금 한 군데를 꼭 언급하고 가야 되네. 동작을 빼고 나면 지금 처음 나온 데가 여기 전라도 광주 아닙니까? 광주. 여기도 조작은 됐어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닥치고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같이 쭉 따라오신 분들은 뭐 또 퐁당퐁당 보더라도 서울도 한두 군데 봤고 경기도도 한두 군데 봤고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다 볼 필요 있나 싶어서 한두 군데 봤던 사람도 광주 지역 뻥 나오는 순간 눈이 빡 띌 거야 아마. 예?
이랬구나. 기계가, 에? 대구가 있는 기계랑 광주가 있는 기계랑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득표율이 나올까? 충분히 의심할 만 하잖아요. 나중에 이걸 취합을 해서 폭탄을 만들 때까지 쭉 그 과정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제 건강 걱정하고 하시는데 건강은 저는 이렇게 뭐 입력하고 작업하다가 손가락에 힘 빠지고 졸리면 그냥 저 의자 제끼고 잡니다. 제 건강 유지 비결은 그거예요. 유일하게. 그 옛날에 등소평인가? 등소평 저 중국 주석인가 그분이 그랬었다 그러죠. 그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잤댔나? 2시간 잤댔나? 평생을 그렇게 잤대요. 그러면서도 꽤 장수했잖아요. 그분에게 그 장수 비결을 물으니까 그분은 4시간을 자는데 빡 누워서 제대로 잠을 자지를 않는답니다.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딱 예? 졸릴 때 그냥 자는 게 그게 건강이니까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운동도 안 하고 하는데 그나마 특별히 아픈 데 없고 이렇게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건강 걱정은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요. 이 한 지역이라도 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는 거를 보시면서 뭐 좋아요나 예? 저 구독자 눌러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힘이 됩니다. 물론 이게 뭐 확 퍼져가지고 지금 제가 작업하는 동안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은 솔직한 심정인데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열심히 봐주시고 이 느낌을 함께 가져가신다고 하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요. 계속 좀 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재밌게 보내십시오. 이게 뭐 영상이 올라갈 때는 주말이 다 지났을 수도 있지만요. 감사합니다.